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기획 명예의 전당 세계대회 정복기로 오늘은 농심 신라면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설의 최명훈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농심 신라면배 특히 한국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회인 것 같아요. 예,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네. 예, 이창호 구단이 그냥 수문장으로서 그 어떤 기사들한테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나갔었습니다. 네, 또 이 농심배 하면 한중일 대항전이 되겠는데 어찌 보면 진로배의 형식을 이제 이어받아서 좀 전통을 이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로배가 단체전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고 그걸 네. 이어받아서 농심에서 계속해서 이제 한중일 세계 대회를 계속해서 열게 됐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이창호 구단이 거의 특급 소방수로 늘 급한 불을 끄면서 한국의 우승을 거머쥐었었는데요. 농심 신라면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농심 신라면배 역대 대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를 꼽으라면 아마 제6회 농심 신라면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대회를 상하이 대첩으로 부르기도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바둑 팬 여러분들과 바둑 관계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바로 그 6회 대회죠. 네. 이창호 구단이 마지막 주자로서 거의 한국 기사들이 거의 이기지 못했어요, 중간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5연승을 해야지 한국팀이 우승할 수 있었는데 결국 그 5연승을 이뤄낸 바로 그 대회입니다. 네, 정말 한중일에 쟁쟁한 기사들만 남아있는 이제 이창호 구단만 남아있고 중1의 1인자급 선수들을 꺾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창호 구단이 어떻게 5연승을 거둬 나갔는지 이창호 구단 대 러시아 구단의 대국 그리고 이창호 구단 대 왕시 구단의 대국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제6회 농심 신라면배 이창호 구단 대 러시아 구단의 대결입니다. 러시아 구단의 흑번이었는데요. 이 농심 신라면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승전 방식이다 보니 단판 승부라고 계속 볼 수가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단판 승부를 이겨나가야 되는, 왜냐하면 한국팀에 마지막 한 명뿐이 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리 그때 이창호 구단이 전성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국팀에서 이번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중론이 있었죠. 네. 제5회 대회까지 농심 신라면배를 한국이 연달아서 우승을 했는데 아무리 이창호 구단이라도 중국과 일본의 1인자 5명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팽배했던 거죠.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이제 일본 선수는 한 명이었고 중국 선수가 4명이 남아 네.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팀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예. 만약에 저렇게 한 선수씩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연패를 당한다면 사실 국제적인 좀 망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선수들 네. 입장에서도 자국팀, 중국팀 입장에서 예. 한 명씩 자국팀 선수가 떨어져 나갈 때마다 아주 초조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예, 남아있는 심리적으로. 선수들이. 예. 네. 아, 제발 내 차례까지는 안 왔으면 아, 그 선수들이 속마음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실은 이 연승전 방식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나는 순번을 좀 앞에 나가고 싶다, 뭐 중간에 나가고 싶다, 뒤에 나가고 싶다. 이게 좀 선수들마다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먼저 나가고 싶은 기사들은 네. 왜냐면 나중에 나가면은 또 너무 이렇게 중요한 판이 되고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먼저 나가는 거를 선호하는 기사들이 있고요. 네. 또 반대로 그냥 안 두고 한번 우승해볼까 이런 또 심리적인 부분도 사실 좀 있죠. 네. 물론 바둑을 두면 대국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시합을 두면서 이 단체전이기 때문에 개인전이라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네. 단체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이 훨씬 심하죠. 그렇겠습니다. 지금 바둑은 좌하기 쪽에 러시아 구단이 걸쳐만 놓고 이제 우하기를 굳혀서 진행이 예전에 됐습니다. 많이 두어졌었던 수법이에요. 이렇게 네. 걸치고 그냥 받으면 미니 중국식 포진을 피고 이렇게 한 칸 협공을 하면 그 다음 굳힙니다. 그리고 네. 이쪽과 우변에 전개하는 것을 맛보기로 하죠. 그러면 백도 흑에게 큰 모양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갈라쳤고 그리고 이렇게 3-3을 들어가는 이 정석선이 예전에는 많이 유행했던 그런 포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포석인데 이 포석에 대해서 일단은 이 인공지능 쪽은 백이 약간 더 좀 좋다고 보는 측면이 강한 것 같네요. 글쎄요, 저 차이는 뭐 큰 차이가 아니고요. 그리고 덤이 7집 반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이 러시아 구단 같은 경우는 이 당시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선수였을까요? 그래도 인류 선수였었죠. 네. 그 중국에서 뭐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농심배 중국 대표로도 뽑힐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구단은 특히 또 어릴 때부터 이 제주면에서는 뭐 중국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심심치 않게 들려왔었던 뭐 기사였던 것 제주는 같아요. 뛰어난데 우승이 없었다가 네. 이제 삼성화재배에서 결국은 우승을 거두게 되죠. 네. 예. 러시아 구단은 또 굉장히 좀 속기형의 기사이지 않았나요? 예, 엄청난 속기파의 기사죠. 뭐 네. 초중반까지 뭐 거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평소에 두는 대로 시합에 그 보통 좀 비중이 있는 시합 같은 경우는 초반에 네. 그래도 좀 뜸을 들이기 마련인데 러시아 선수는 그런 게 제가 이렇게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네. 어떤 바둑이건 그냥 같은 패턴으로 해서 초반에 엄청 빨리 뒀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빨리 두는 감각이 좋은 기사들과 두다 보면 좀 소위 말린다고 해야 될까요? 네, 패턴이 그 선수의 빠른 속도에 따라가게 되면서 좀 잘 안 풀렸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대 입장에서는 그 상대가 빨리 둘 때 저렇게 빨리 두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이제 개의치 않고 자기 패턴을 유지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상대가 빨리 두면은 괜히 부담스러운 또 그 부담을 느끼는 그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개인적인 성향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대부분의 기사들은 상대가 초반에 너무 빨리 두는 것을 그 반대 입장에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괜히 이제 자기 시간도 뭐 생각을 나는 해야 되니까 시간상으로도 좀 이렇게 쫓기게 되고 네. 그리고 좀 뭔가 나는 좀 생각을 하고 한 수를 갖다 놓으면 상대가 바로 노타임으로 두고 그러면 좀 심리적으로 부담스럽죠. 예. 예, 지금은 이 포석 자체가 예전에 이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해서 이렇게 걸치고 협공 갈 때 굳힌 다음부터 해서 많이 나왔던 포석입니다. 여기 벌린 수로 이쪽 날일자를 굳히던가 아니면 여기 벌리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쪽을 더 많이 선호를 했었고요. 네. 그럼 백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쪽을 걸쳐가는 이런 포석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한때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던 그런 보석이 되겠는데요. 최근에는 좌하기 쪽에 이 백의 한 칸 협공 정석 모양이 이제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그렇죠. 되면서 약간 형태가 있는 달라졌죠. 것보다는 밑으로 넘는 정석 선택이 요즘엔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네. 나중에 이쪽 막아갔을 때 좀 맛이 나빠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기 끊는 약점이 있더라도 밑으로 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네. 지금 좌상기 쪽의 눈목자 굳힘이 실은 이제 이창호 구단 하면 날일자 굳힘을 조금 더 선호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기를 날일자 가고 보통의 기본적인 정석은 두 칸의 벌림인데 네. 지금 두 칸 벌리면은 여기 귀가 또 흑에게 파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도 조금 응원을 보내면서 귀도 적당히 지키는. 날일자 지키면은 날일자 굳히면 귀 쪽으로는 더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만 흑이 협공을 가고 벌리는 자리가 좀 용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목자 굳힘을 선택한 거고요. 네.
응원을 주기 위해서 한 발 더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 드디어 러시아 구단이 다가설 때부터 노리던 자리를 움직였습니다. 이럴 때 참 어떻게 받아야 되나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낮게 두는 거, 높게 두는 걸 다 뒀었어요. 높게 두면 젖히면 끊고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가 됐고요. 네. 그리고 낮게 두면 뭐 붙이던가 아니면 뭐 단수치고 는다든지 뭐 그런 형태가 됐죠. 대부분 이제 여기에도 흙돌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돌이 놓여 있지 않을 때는 이 막는 수는 잘 되진 않죠. 네. 흙이 다가오고 난 다음에 움직였을 때 위로 젖히는 수와 아래로 젖히는 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전에서는 이창호 구단이 아래로 젖혔습니다. 이제 이창호 구단이 5연승을 거두어야 한국팀이 우승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국 선수가 이제 앞에 출전한 세 선수가 이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출전했던 선수가 최철환 구단이었는데요. 이제 1승을 거두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창호 구단이 이제 마지막으로 5연승을 거두어야 되는 상황으로서, 그러니까 2차전에 이창호 구단이 출전해 보기는 처음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흙이 이곳을 붙였는데요. 이 붙인 수가 지금의 배석에서는 썩 좋은 수법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단수 치고 네. 여기를 늘면 베개 백이 끊을 이 선을 끊어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붙이고요. 그럼 여기 단수가 돼 있기 때문에 치받고 젖혀갈 때 2단 젖혀서 막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돌은 없습니다. 끊어서 잡을 수가 없죠. 여길 그렇습니다. 끊고 여길 단수 치게 되면 두 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촉촉수죠. 예, 그러면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늘게 되면 백이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두게 되면 결국은 여기가 이렇게 막히는데 지금은 이 선에 넘어가면서 여기 집을 약간 늘리는 것보다는 네. 위쪽을 막아가는 것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여기에 흙이 실리를 좀 탐하려다가 백에게 두터움을 허용하게 되면서 뭐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적인 선택이요. 네. 이렇게 되고 보면 다가서서 움직였지만 백에게 별다른 위력을 가하지 못했네요. 예. 네. 올라서서 단수치고 올라서서 덮어 씌우는 것이 이 장면에서는 아주 좋은 수법이었군요. 예, 백이 느는 수도 있지만 늘면은 이것을 뛸 때 오히려 나중에 급소 같은 걸 맞을 수가 있고 발이 좀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서 젖히는 맛은 있지만 늘면 큰 건 아니고요. 네. 뛰면 다음에 또 흙이 손을 뺐을 때 이렇게 어깨 눌러가는 수법이 강력하기 때문에 다음 수를 엿보는 그리고 흙이 받아주더라도 느는 수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둔 수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창호 구단도 늘 침착하고 좀 발 느리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또 경쾌한 수를 많이 또 행마를 보여주기도 했네요. 계속해서 러시아 구단이 한 칸 뛰어나갔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뭐 비슷하죠. 호각지세인가요? 예,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네. 네, 백도 흙에게 실리를 좀 내줬지만 바로 이 자리 지금 화점에서 소무게에서 붙일 때는 귀가 완전한데 화점에서 붙일 때는 귀가 완전치 않거든요. 네. 한 번을 더 지켜야 되는데 화점에서 양쪽을 이렇게 지키면서 이곳에 한 7, 8집, 네. 7집 정도 집으로 굉장히 확보를 큰 하면서 집이죠. 예, 집도 확보되고 양쪽으로 상당히 두터워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흙이 실리를 탐했지만 좀 이득을 받지만 전체적인 실리 균형은 백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겠습니다. 방금 둔 좌상기 쪽에 입구자 굳힘이 정말 빛나는 자리였네요. 또 어깨를 짚어서 여기 한 칸 띄어져 있는 여기 한 칸 띄어져 있는데 여기를 작게 지키는 것은 내키지 않고요. 이 뛰어 있는 수를 좀 더 극대화, 값어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쪽에 벽을 쌓아서 여기에 큰 집을 만들려고 어깨를 짚어 갔는데요. 네. 네, 일단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넘어가야겠죠.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여기를 먼저 붙여서 응수타진을. 예, 돌파를 흙이 하면 백도 여기를 젖히면서 집을 조금 작게 만들면서 도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수로 여기 붙여서 응수를 타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상대방의 전략대로 받는 것보다 귀를 붙여서 적극적으로 두는 방법도 있었네요. 네,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어깨 짚을 때부터 이 붙이는 수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죠. 네, 아직은 초반 그 포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돌이 중앙으로 오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좀 집부족중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흑의 입장에서. 네. 여기 모양을 키우지만 이게 간격이 적당하지만 아주 큰 모양은 아니에요. 네. 원래 한 요 정도까지는 집이 나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좀 더 집으로 아. 만들겠다는 수법인데 사실 변 쪽에 돌이 놓여져 있지 않은 상태라 어쩌면 약간 이른 타이밍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중앙을 경영한다는 것이 지금 변이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모양을 키워나갈 때는 원래 있었던 모양을 좀 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여기 두면서 내가 여기가 다 집이 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기존에 집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뭐 좀 기본에서 좀 불어나는 집이 더 늘어나는 그것만 계산해야지 여길 뒀다고 여기가 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초반에 특히 초중반 들었을 때 착점을 할 때는 그 수의 값어치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좀 작은 곳을 둘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창호 구단은 아주 철저하게 실리 위주로 예. 계속 파고드네요. 흙이 지금 모양을 키워가는데 100도 2선을 여기 젖혀가면서 귀집을 도려낼 수가 있어서 흙이 이 중앙을 좀 잘 경영해야 되는데 일단 실리를 자기 집을 미리 내어주고서 경영을 해야 되는 거라 좀 부담스럽죠. 네. 이창호 구단은 이렇게 좀 5연승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첫 판을 러시아 구단과 두게 되었는데 이창호 구단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가짐, 그런 기분이 어땠었을까요? 글쎄요, 아무리 그 당시에 바둑계 관계자분들이, 바둑 팬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창호 구단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는 뭐 첫 판을 둘 때쯤은 막상 홀가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뭐 자기 입장에서도 다 5연승을 해서 한국팀에게 뭐 승리를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일단은 이창호 선수의 그 심리적인 스타일상 그냥 오늘은 이 한 판만 열심히 더 보자. 내가 뭐 지금 아직은 상대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승을 논하거나 생각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런 네. 마음가짐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창호 구단의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평상시 스타일상 뚜벅뚜벅 이제 한 걸음씩 걸어가자라는 느낌에서 크게 욕심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흙이 엄청나게 두터운 새를 얻었는데 네. 귀가 다 없어졌거든요. 깨졌고 10집 이상이 없어지고 반대로 원래 백돌이 달랑 2개 놓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보통 변에 돌 2개 놓여져 있으면 한 확정가는 4집 4집. 정도로 보는데 지금은 5집에 12집 이상, 네. 그러니까 100집이 한 7, 8집 늘어났어요. 그리고 흙집은 10집 정도 깨지고 그러면 이 두터움이 여기 실리를 제외한 이 두터움이 20집 이상 값어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 두터움을 정확하게 활용하기가 바둑이라는 것이 항상 기존에 있는 착점의 돌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어렵죠. 먼저 실리를 내어주고 그 두터움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그렇네요. 일단 먼저 상대방에게 실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 구단이 선택한 것이긴 한데 이 두터움을 운영하기가 그래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러시아 구단이 이곳을 젖히면서 이 두터움을 원래는 감각적으로 그냥 나를자를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도 가가지고 과연 내가 이길 수 여기서 있을까? 실리로 손해본 것을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 그렇게 심리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이 돌을 압박을 해가기
시작했는데 그 작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젖혀서 좌쪽의 백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백돌이 좀 나름대로는 굉장히 탄력이 있는 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몰릴 만한 돌은 아니죠. 네. 이 밀어 올린 수도 이렇게 백이 두 점머리를 두드릴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의 형태에서는 이런 수는 아주 이상한 수법인데 네. 지금 이제 실전에 나오지만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막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들여다보고 막은 것이 언뜻 보면 그래도 그냥 젖히는 건 백이 맞젖힐 수 있는데 요 들여다본 수 때문에 여기 젖혀가지 못하니까 네. 일견 꽤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생각보다는 썩 좋지 못했어요. 아. 네, 일단 젖혀나가는 수를 제한시키기는 했는데 그렇지만 좋지 않았던 그 이유는 뭘까요? 예, 그곳을 가만히 꼬부리니까 이제 다음엔 젖힐 수 있기 때문에 또 단수를 쳐야 되거든요. 네. 또 단수를 치고 모양을 정비해야 되겠네요. 막상 백의 입장에서는 한눈이 있고 또 한 점 잡는 수가 아래쪽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켰는데 네. 이걸 밀어서 얻은 것이 여기에 이제 자세가 원래 한 칸 띄어져 있는 것이 힘이 없었는데 네. 여기에 힘을 좀 받은 건데요. 근데 두 점머리를 맞은 형태가 됐고 여기를 꼬부리면서 요 두 점머리 맞으면서 자충 형태가 돼서 예. 여기 100% 한 집에 이쪽의 약점과 여기 한 점 끊어잡는 걸로 해서 백돌은 완성을 했는데 아. 여기를 두텁게 하긴 했지만 백이 또 선수를 뽑을 수 있고 이 세력을 별로 써먹지 못한 수법이었어요. 아. 결과적으로는 아까 여기를 젖히고 실전처럼 밀어간 이 수법이 그냥 여기 날일자를 와서 이 새를 키우느니만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네. 수법보다는요. 그냥 일반적인 느낌으로 역시 날일자가 중앙 날일자로 예. 모양을 넓히는 것이 좋았군요. 그리고 결국은 백이 여기서 흙이 지금 이곳에 두터움을 얻었는데 그곳을 백이 차지를 하니까 아. 지금은 보통 여기 아주 두터울 때는 두 칸만 가야 되는데 지금 백도 여기가 두텁단 말이에요. 네. 여기 세 칸 정도를 벌려놓으니까 두터움을 써먹을 때도 없고 항상 상대방에게 실리를 내어주면 반대급부로 얻는 것이 두터움인데 실리를 내어주고 두터움을 쌓았는데 두터움을 지금 당장 써먹지 못하고 네. 여기도 백에게 꼬부림을 당하면서 두터움을 좀 이쪽 방면에 얻었는데 이 두터움을 여기 백이 선점을 하면서 실리를 얻어가면서 별로 써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터움을 실리를 내주고 두터움을 얻은 데서 네. 그 두터움을 써먹지 못하면 바둑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일단은 이러자 이제 하변의 두터움을 상변 쪽으로 좀 써먹기 위해서 이제 상변에 침투를 했는데요. 네. 바짝 가는 것이 더 나았을까요? 아니면 실전처럼 이렇게 두 칸 협공이 좋았을까요? 보통은 이곳을 바짝 가서 뭐 이 벌리는 자리를 선점을 해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은 그냥 밋밋하게 둬서는 실리를 내어준 것을 실리로 만회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의 네.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이 좀 위쪽으로 오면서 두터움으로 뭔가 한 방으로 승부를 내겠다. 뭐 이런 러시아 선수의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창호 선수는 상대가 이창호 선수의 스타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상대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자기만의 스타일을 계속해서 고수하면서 바둑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뭐 이렇게 좀 두터워지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실리를 확보하면서 여기 모양이 이 꼬부림 한 방 때문에 크게 집이 안 나니까 나는 실리로 조금씩 더 앞서 나가면 된다. 이런 판단으로 해서 계속해서 실리를 얻어가고 있죠. 네.
상대방이 승부수를 띄운다고 하더라도 크게 동요되지 않는 것이 이창호 구단의 최대 장점이네요. 예, 지금도 흙이 이제 끊으면서 지금은 이곳을 나가는 것은 무리고요. 이제 늘어서 빵 때림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쪽의 두터움과 이쪽의 두터움이 어느 정도 호응은 하겠지만 백이 선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백은 흙에게 이제 두터움을 내주고 또 실리를 좀 더 챙겼단 말이에요. 네, 조금씩 실리의 균형이 더 무너져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리로는 이창호 구단이 더 앞서고 있고 이제 러시아 구단에게는 여전히 두터움에 대한 경영에 과제가 남았는데요.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당시 두터움을 계속해서 내어주고 실리를 더 차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실전에 이제 수순이 나올 텐데요. 수순이 나오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붙이면 젖혀라. 일단 러시아 구단이 젖혀서 받았습니다. 보통의 형태는 이럴 때 보통은 그냥 넣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 끄는 수는 끊어서 상대의 약점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약간 기형적으로 흙이 훨씬 더 두텁거든요. 네. 보통의 바둑알의 형태에 비해서.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상대를 계속해서 두터움을 더 내어주더라도 좀 가볍게 발빠르게 행마를 하는 거죠. 아, 상대방이 원래 두터운 자리이기 때문에 더 두텁게 해줘도 상관이 없죠. 네, 그렇네요. 오히려 좀 중복을 만들 수가 있군요. 끊어서 뭔가 예. 사석 작전을 이렇게 단수를 치니까 이걸 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이제 단수 한 방을 선수로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왜 여기서 괜찮았냐 하면 네, 원래 붙이고 그냥 2단을 젖히면 먼저 끊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실전은 단수 쳐놓고 손 빼고 이쪽으로 단수 치면 잊지를 않아요. 근데 먼저 2단을 젖히면 끊을 때 받아야 이어야 되니까. 되기 때문에 그 끊는 것을 한 방 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먼저 끊은 수는. 네, 차이가 크네요. 예. 그렇게 해서 흙이 때리더라도 결국은 계속 뭐 흙이 엄청나게 두터운 곳에서 더 두터워지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상대를 계속 돌을 뭉치게 만든 네, 그리고 나는 잽을 알리면서 발빠르게 두어가는 거고요. 일단 흙 모양이 일단 커지는 것을 조금 간접적으로 잽을 몇 방 날리면서 작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곳을 키우면서 여기 집은 나 있지만 100% 집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모양을 키워가면서 여기까지 집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집을 완전하게 짓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양을 키우면서 또 상대방의 모양을 견제하는 형태까지 오늘의 이 이창호 구단의 대국은 실리를 챙기면서 발빠르고 경쾌한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있는 대국입니다. 특별기획 명예의 전당 세계대회 정복기 제6회 농심 신라면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특별기획 명예의 전당 세계대회 정복기로 농심 신라면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하이 대첩으로 불리우는 제6회 농심 신라면배 10국 이창호 구단 대 러시아 구단의 대결입니다. 백이 지금 이곳에 온 장면이고요. 이 수는 여기를 키우는 의미도 있지만 다음에 이곳을 밀고 나와서 단수를 치고 눌러가는 것도 엿보고 있거든요. 네. 흙도 부담스럽죠. 여기 간격이 두 칸의 간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환을 한 거죠. 여기 두면은 백도 이제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나와 끊었을 때 여기 흙이 조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흙도 좀 이 방면에 그렇다고 여기를 후수로 지킬 수는 없어요. 네, 백이 너무 여기를 느리죠. 지키고 있는데 후수로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교환을 하면서 선수를 약간 방비해 놓는 정도인데요. 네. 후수로 받기에는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지금 바둑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예. 흙이 백에게 바둑은 두터운데 실리를 바탕으로 한 백의 작전에 좀 끌려가는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실리를 챙겼으면 상대방의 돌 중에 좀 약한 돌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약간 두텀을 활용해서 좀 약한 돌을 공격할 만한 곳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죠.
원래는 두터움을 바탕으로 먼저 이런 데를 삭감을 가면서 중앙을 경영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백이 먼저 중앙 쪽으로 이 모양을 키우자고 볼이 뻗어 나오니까 흙이 지금 삭감 가기에 급급해요. 네. 그러다가 어영부영 승부처를 찾지 못하고 바둑이 끝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삭감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뭔가 좀 좌상기 쪽이 좀 넓어 보이니까 막 수를 좀 내려가야 될까요? 근데 원래는 수를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백돌이 뭔가 더 키우자고 오기 전에 하나 보강을 하면서 키우자고 하기 전에 뭔가 잽을 알렸어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그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당시 뭐 이창호 구단이 장점이자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상대방에게 그 여지를 주지 않는 것. 예, 정말 빈틈이 없는 그런 기사였죠. 빈틈이 없기로는 최명훈 구단도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로 예, 뭐 스타일은 비슷했는데 이창호 구단이 뭐 저보다는 바둑이 더 셌었기 때문에 네. 겸손하십니다. 네. 이 두 분이 굉장히 또 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굉장히 또 탄탄한 스타일로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았는데요. 저런 경우에는 참 눈목자 간격이 넓어서 어떻게 받아야 되나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귀를 들어가는 것은 양쪽에 백돌이 있어서 맛을 노리기 어렵고 보통 이 타점에서 눈목자에 입구자로 굳혀져 있는 이 형태에서는 여기를 하나 잽을 좀 알려놓고 이쪽 방면에서 활용하는 정도인데 네. 지금은 여기 이 눈목자의 간격을 끊어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 여기 이 눈목자가 여기 모양도 키우지만 요 귀 쪽에 잽을 알리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흙으로서는 이제 바둑이 좀 난감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렇네요. 곳곳에 백돌이 서로 좀 응원이 되고 있는 유기적 관계라서 여기서 수단을 강구하기가 쉽지가 않군요. 네, 그래서 러시아 구단이 옆구리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뭐 사실 둘만한 곳이 거기뿐이 없어요. 네, 이런 곳에서 좁게 그냥 전개를 하면 이런 데를 치받아 버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지켜버리면 요 치받는 게 악수지만 흙이 중복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악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백돌에 기대면서 조금이라도 여기 간격을 넓히는 넓히면서 거네요. 집을 더 지으려고 했는데 네. 뭐 지금은 집으로 따라붙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정말 어느덧 인공지능 4개의 프로그램이 모두 100이 좋다고, 예, 압도적으로 좋다고 표시를 하고 있네요. 네, 일단 붙여서 수단을 강구했으면 2단 젖혀봐야죠. 그렇죠. 이런 데서 젖히면 뭐 느는 수법은 보통 좋지 않아요. 항상 네. 붙이고 젖힐 때 막 끊어간다든지 반대쪽으로 젖힌다든지 이쪽으로 젖힌다든지 어느 쪽으로든 젖혀야지 젖힐 때 늘어서 상대방에게 느는 형태를 허용하는 것은 예전에는 좀 그런 수법이 있었지만 요 현대바둑에서는 그렇게 밋밋하게 늘어서는 붙이는 수의 의미를 잘 못 살리게 되죠. 부분적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붙였을 때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끊거나 되젖혀서 약간 어지러운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네, 과연 상변에서는 흙이 2단을 젖혔는데 어떤 형태가 될까요? 흙이 이제 백에게 한 점은 내어주면서 위쪽에 한 점을 제압을 하는 건데요. 네, 2선에 한 점은 내주면서 이제 4선 쪽에 한 점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근데 4선에 한 점을 잡더라도 흙의 공간이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네요. 러시아 구단이 수단을 강구하기는 했는데
백이 그곳을 급소의 자리를 이렇게 늘어가니까 이렇게 네. 단수 치고 막으면 그래도 패 형태가 있기 때문에 흑이 뭔가라도 해볼 텐데 가만히 넣으니까 이 돌이 이쪽이나 이쪽으로는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흑이 여기서 얻은 거라고는 또 두터운 뿐이 없어요. 집으로는 별로 얻은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초반에 얻었던 두터움을 계속해서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흑이 보면 여기도 초반에 백에게 실리를 내어주면서 두터움, 이쪽도 이 벌림을 허용하면서 여기 두터움, 여기도 보면 두터워졌지만 백에게 다 귀 쪽을 실리를 내어주고 이쪽 세 군데의 두터움을 결국은 이 바둑에서 써먹지 못하고 지게 돼요. 아, 이렇게 세 군데의 두터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어찌 보면 좀 제대로 승부를 걸어보지도 못하고 좀 지는 좀 허무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두터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을 해보려고 지금 여기저기 두고는 있습니다만 뭐 별무신통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제 두터움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보는 건데요. 아, 저수가 좋았나요? 예, 이렇게 호구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호구로 이렇게 막으니까 흑이 이곳을 하고 만약에 여길 두더라도 백이 뭐 중간에 뭐 적당할 때 이거 끼워 이으면 네. 부분적으로 좀 악수 같아 보이지만 여기 한 집 내는 것과 여기 한 집 내는 것이 맞보기라 100% 살아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또 백은 그 이런 곳에 그냥 입구자 가면서 계속해서 그냥 실리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네. 흑이 지금은 초반의 두터움을 결국은 어딘가에 아무것도 써먹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 들여다본 수로요. 끊는다거나 하나 아래 정도로 들여다봐서 조금 그래도 우중앙 쪽에 조금 집을 만들자고 했으면 조금 나았을까요? 근데 이런데 만약에 끊었으면 네. 백은 이제 뭐 단수 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은 여기 약점 때문에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와 이쪽은 맛보기 상태였고 적당한 곳에 가면서 이 집이 아주 크게 불어나는 것만 선을 좀 막아 놓으면 네. 선만 좀 어느 정도 그어 놓는다 그러죠 프로들은. 예. 그어 놓게 되면 뭐 이 바둑은 집으로 흑이 따라붙을 수 있는 정도의 차이를 넘어섰기 때문에 아, 흑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끊어서 두기에도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도 그곳을 밀어가면서 여기를 받아주면 뭐 이런 데 밀고 이제는 끊어갈 수가 끊을 수 있는데 있네요. 이창호 선수가 그런 걸 허용할 리가 없죠. 네. 이창호 구단이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응수를 했을까요? 예, 확실하게 단수를 쳐서 연결을 하는군요. 네, 일단 단수를 쳐둠으로써 흑이 뭐 젖혀서 끊더라도 최하 패는 보장이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이곳을 젖히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당시에 러시아 선수의 그 머릿속을 들여다본다면 원래는 이런 수는 악수예요. 근데 네. 이렇게 둬놓고 뭐 여기를 벽을 쌓으려고 했더니 뭐 또 백이 선수 뽑고 여기만 하나 밀어서 지키면 정말 해볼 데가 너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놓고 또 이쪽으로 손이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백이 또 단쳐놓고 여기를 젖히니까 흑이 지금 현재 두는 수법들이 이도저도 아닌 뭐 여기 뒀다 저기 뒀다 한다고 할까요? 뭐 일관성이 없죠 지금 현재. 네. 아, 이쪽 저쪽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동해번쩍 서해번쩍 종횡무진 활동을 하고는 있는데 러시아 구단이 일관성 있는 작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네요. 작전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상대방의 모양에 약점이 많지가 않아서 어디를 해볼까 궁리를 하다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착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백이 조금이나마 신경 쓰이는 자리는 여기뿐이 없어요. 네. 지금 모든 곳이 거의 100% 완벽하게 지금 돌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피 한 방울 안 난다 그러죠. 반으로 찔러도. 그렇습니다. 백은 여기 끊어지는 것만
안 끊어지게 염두하면서 바둑을 둬가면 이 바둑은 뭐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형세가 많이 기운 것 같아요. 네. 러시아 선수가 당시에 그 초일류 기사였고 네. 중국에서 내노라는 간판 타자이자 강타자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힘 한 번 못 써보고 어디 뭐 해볼 데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뭐 무기력하게 바둑이 끌려가듯이 이렇게 내용이 뭐 진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때 당시에 이창호 구단이 정말 기량도 뛰어나고 네. 바둑 한 판을 운영해 나가는 그 노련미가 뭐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당시 이창호 구단이 최정상이었고 그 최정상의 자리에 어떻게 오래 있었는가를 오늘의 바둑에서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백이 이곳을 지키기 전에 여기 흙이 이렇게 두면 여기 좀 두터워지고 네. 여기도 약간 영향을 주니까 입구자를 가서 여기 밀었을 때 원래는 아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게 되니까 여기 약간 반 정도 받은 네. 효과도 있고요. 좀 지켜진 느낌이네요. 그리고 흙이 여기 뭔가 모양이 생기는 것도 방어를 해놓고요. 흙이 지키면 이제 지키겠다는 뜻이죠. 네. 네, 이제는 흙이 한 칸 띄어서 지켰습니다. 이 수를 유도해놓고 이창호 구단이 지키겠다는 뜻이었던 거군요. 예. 이제 그곳을 지켜가면서 이제 백은 정말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바둑 한 5급 정도 두시는 분이 백을 자꾸 두더라도 네. 흙이 해볼 만한 곳이 없어요. 아. 여기 완전히 A와 B가 맞보기로 살아있고 여기는 정말 완벽한 모든 곳이 완벽한 형태고 그러면 지금 흙이 정상적으로 못 이기는데 공터는 여기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뭐 지을 여지는 있지만 여기도 머리가 나와 있고 여기도 머리가 나와 있고 여기도 머리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세 네. 군데가 터져 있는 형태라 여기에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선수도 더 이상은 안 되겠으니까 이제 끝내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곳을 둔 거예요. 백에게 이 입구자까지 선수로 당하면 아. 입구자 당하고 젖혀 있는 것까지 당하면은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네. 나니까 이제 여기라도 둔 건데요. 일단은 큰 끝내기 자리라도 두고 따라가 보자. 이런 뜻이었던 거군요. 이창호 선수는 실리를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실리를 좀 어느 정도 내어주더라도 중앙만 계속해서 지워가는 거죠. 네. 오히려 이제는 이창호 구단이 실리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아기 쪽을 포기하더라도 두터움을 지우자. 이렇게 좀 여유로운 행마를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흙이 이곳을 교환하지 않으면 바로 젖혀가면서 죽지는 않겠지만 젖힐 때 이쪽을 받아야 된다면 머리를 또 한 대 맞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붙이는 교환을 했는데 이게 또 중앙 쪽으로는 무지하게 악수예요. 붙였을 때 일단 젖히는 수를 허용하면서 네, 천원 부근의 이 아래쪽 중앙으로는 백이 점점 두터워지겠네요. 예, 지금 이쪽이 그러니까 흙도 상당히 또 엷어지게 됐죠. 네. 이 러시아 구단이 물론 이제 이창호 구단이 굉장히 잘 두어서겠지만 이 러시아 구단이 또 이제 이창호 구단 한 명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창호 구단 한 명 그리고 일본 팀 선수 한 명 이렇게 두 판을 꺾으면 중국의 우승이라서 러시아 구단이 내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좀 긴장감 또 부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뭐 마음이 감정이 있었다면 그건 약간 좀 오산을 한 거죠. 예. 네.
이 당시 이 육회 농심 신라면배가 일본에서도 이 장슈 구단이 또 출전을 하게 되면서 일본에서도 내심 상당히 기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 한국의 이창호 구단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예. 지금 흑이 이제 그곳을 끊어가면서 백이 원래 귀를 맨 처음에 흑귀였다가 네. 중간에 백귀였다가 이제 여기를 잡게 되면 다시 흑귀로 바뀌는데 지금 여기 두는 것이 백이 반대로 잡는 것과 비교하면은요 몇 집일까요? 14집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곳을 잡고 있다가는 사실 이쪽도 상당히 커요. 아,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제 흙의 두터움이 완전히 없어져서 지금은 바둑이 오히려 백이 두터워졌어요. 중앙이 오히려 이 돌이 완전치 못한 돌이거든요. 사활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둑이 집으로 백이 앞서 있고 집으로도 앞서 있고 두터움도 이제 백이 앞서 있기 때문에 보통 바둑이 역전되는 경우는 집 차이가 뭐 좀 많이 벌어지더라도 두터움을 바탕으로 한방 승부를 펼칠 때가 그래도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지금은 집과 두터움이 다 없기 때문에 이런 바둑은 집 차이가 많이 나지 않더라도 역전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곳이 네. 이 우아기 쪽보다 더 크다고 봤었을까요? 아. 언뜻 보기에는 그래도 우아기 쪽이 14집짜리고 이 자리는 과연 14집까지는 됐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리도 흙이 두지 않으면 백이 이곳을 두고 아, 들여다보고. 이렇게 두는 것이 크거든요. 네. 다음에 또 미는 게 선수라 이렇게 두면 또 선수로 이걸 교환한 거고요. 그렇네요. 예, 이걸 둘 때 흙이 이런 데를 그 다음에 두는 건 나와 끊는 걸 선수를 하고 이렇게 찝어가게 되면 네. 흙이 안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백이 이 흙의 턱 밑까지 이렇게 파고드는 것을 그게 너무 싫다 그래서 이제 여길 둔 건데 지금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이창호 선수는 이곳과 이곳을 맛보기로 생각하고 중앙을 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예, 제가 확대 해석일 수 있지만 그만큼 이 수순 하나하나를 보면 좀 깊게 생각하고 두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이창호 구단의 또 이 굉장히 정확한 계산력. 네, 확실히 우아기 쪽과 좌변 쪽을 맛보기로 생각하고 중앙을 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예, 그것도 기분이 좋네요. 예, 아까 이걸 뛰면서 이제 젖히는 것을 예방한 거죠. 바로 네. 끊기는 것을. 그런데 이렇게 머리를 맞는 이 형태가 척 보더라도 그냥 한눈에 보더라도 정말 그게 아프고 괴로운 자리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예, 백은 계속해서 중앙의 흙을 압박해 가면서 바둑을 정리를 하고 있죠. 네. 일단 백이 한 칸을 뛰고 보니 흑돌 연결해야겠네요. 예. 뭐 이 석점이 잘못하면 여기 두면 끊어지니까 지금 네. 이걸 돌파할 겨를이 없어요. 이거 돌파했다가는 이런 데를 선수를 하면 받을 때 한 칸 뛰면 여기 약점이 단수를 선수로 치면서 네. 아예 없기 때문에 흙이 아무것도 안 되죠. 뭐 이런 거 나와 끊는 건 있지만 여기도 선수를 들을 수 있고 사실상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두면 이수가 있지만 백이 이렇게 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늘 수밖에 없을 때 네. 여기까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씌워가면 네. 흙이 이것도 곤란해 위험하죠. 보이네요. 봐도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흙이 지키게 되는데요. 백은 흙을 뭐 공격을 심하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차단을 하면서 백은 계속해서
돌을 연결시키고 네. 두터움을 얻으면서 한두 집씩 조금씩 이득을 보고 흙은 사실상 돌이 점점 약해지니까 거의 공배 같은 자리를 놓으면서 타개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급소 자리여서 지켜두긴 했는데요. 막상 그 부근에 중앙 계속 두어서 흙이 얻은 집이 없네요. 예, 뭐 많이 봐줘야 여기 한 집 정도. 아, 지금 이 형태도 나중에 이런데 찝어가면 네. 사실 집이 안형도 안 없어요. 나네요. 예. 예. 뭐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상대가 쓰러지기 권투로 말하면 쓰러지기 직전이거든요. 네.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데도 잼만 날리고 있어요. 예. 네. 아주 안정적으로 본인에게는 피해가 없는 정도 선에서만 잽을 날리는 거죠. 네, 들여다보아서 참 이 짠이 또 계속 뭉쳐서 당한 느낌이 예, 들고요. 조금씩 이제 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 불리한 쪽에서는 가뜩이나 불리한데 상대 잽을 계속해서 맞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허공에다가 막 휘두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네요. 언제까지나 가드만 올리고 지키고 있을 수는 없으니 그래도 또 승부를 해야 되니 허공에 계속 휘두르기라도 예, 해야 되는 뭐 거군요. 그냥 계속해서 또 이 들여다본 수가 이 흑도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다음에 이곳을 두면서 여기다 집을 좀 다음에 백이 안 받게 되면 만들어 보자인데 백은 그냥 뚜벅뚜벅 또 잽을 알려놓고 슬슬 집으로 벌어가기 시작하죠. 네. 아, 오늘 이 바둑은 이창호 구단의 이제 5연승의 시초가 된 대국인데요. 이창호 구단의 강점이 가장 잘 살아있는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알려놓고 또 실리를 챙기고 또 그 실리를 바탕으로 모양을 정리해 나가는 저수도 참 또 두터운 자리겠죠. 그것을 끊게 되니까 상변 흑돌이 아직 완전치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흑이 또 이곳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선수로 끊기면서 원래는 두터운 형태였던 이 돌이 또 상당히 넓어졌죠. 그렇습니다. 넓어지면 또 백돌이 근처로 다가오게 되면서 또 조금씩 집으로 당하게 돼요. 네. 네. 그 이창호 그다음에서 구단의 강점은 이렇게 아주 기보 한 판을 정확하게 보지 않는 이상 잘 못 느끼고요. 실전에서 한번 맞닥뜨려 봐야지만 네. 이창호 구단의 강점을 느낄 수가 있죠. 아, 예, 조금씩 상대를 압박해 오거든요. 이 바둑도 보시면 뭐 예전 뭐 십몇 년 전 바둑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러시아 구단이 뭐 어디 하나 잘못 둔 것이 없는데 네. 그냥 계속해서 잼만 얻어 맞으면서 뭐 바둑을 역전시킬 만한 그런 찬스를 찾지 못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인류 기사들끼리의 대결인데도 그 중에서 정말 초인류인 이창호 구단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기회 한번 주지 않고 손쉽게 끝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한 중반전까지 그 전체적인 그 돌들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죠. 네. 흑백이. 그러면은 당연히 흙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냐? 처음에 이제 집이 부족했으니까요. 네. 가능성을 보고 두터움을 선택했는데 그 두터움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가면 흙이 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네요. 일단 그쪽을 막아서 예, 흙이 이제 아까 여기를 두면서
다음에 여기를 둬서 여기 뭐 한 네. 최대 10집 가까이 이제 불어났는데 백이 또 흙의 이 두터움 때문에 흙이 여기 근처가 상당히 얇거든요. 네. 조금씩 또 압박을 하죠. 지금 저 끼우는 수가 또 맥점이었던 것 예, 같은데요. 이쪽으로 둘 수가 없죠. 그럼 여기 느는 게 선수라 여길 치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두면 이고 끊는 것과 맞복이라 네. 이 한 점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뒤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거의 흙이 자포자기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결과적으로 보시면 아까 여기 끄는 자리도 이 두 점을 살리면서 나중에 이런 데를 선수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 두 점이 때려 먹히는 게 남아 있으니까 요 두 점 살린 효과뿐이 없어요. 그렇네요. 아, 그 끊었던 수의 효과가 확 떨어지네요. 네, 그쪽 안 지킬 수가 없었고요. 중앙 끼우는 맥점으로 인해서 백이 2점 잡는 큰 자리만 남았습니다. 네, 그곳을 또 선수로 하는군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우아기 쪽 잡는 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4집짜리. 예. 예, 그곳이 남아있고 우상기 쪽도 뭔가 좀 약간 공략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중앙 쪽도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아, 근데 붙여서 가는군요. 이것을 붙이면서 또 이 돌을 차단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렇게 두면 요 단수를 하나 맞고 그리고 이런 데를 이렇게 그냥 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흙이 조금씩 또 당하는 거예요. 사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살아 있으니까 네. 약간씩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두 집, 두세 집씩 또 손해를 보거든요. 바둑이 불리할 때 이런 거 당하면 그냥 더 이상 두고 싶지가 않죠. 아, 그렇습니다. 이제 흙도 그래서 물러섰는데 또 물러서니까 그곳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장 큰 자리인 그 자리를 딱 제압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흙이 해볼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이후로도 수수는 조금 이제 진행이 됐지만 뭐 여기서 완벽하게 승부가 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후로 수순이 많이 진행되었지만 백불계승 228수를 끝으로 이창호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농심신라면배 제6회 대회에서 5연승을 거둘 수 있는 그 시작을 승전보로 알렸습니다. 이창호 구단과 러시아 구단의 대국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이창호 구단의 장점이 하나하나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 바둑이었던 것 같아요. 예, 러시아 선수가 그냥 초반에 무난하게 두다가는 아무래도 후반이 이창호 구단이 세기 때문에 네. 뭔가 우변 쪽을 두텁게 하면서 백의 실리를 내어줬는데 그 다음에 그 두터움을 뭔가 환원해가는 네. 예, 실리로 환원해가는 그 수법 자체가 좋지 못하고 두터움을 결국은 한 번도 제대로 써먹지 못한 그런 한 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이 이 대국을 좀 손쉽게 승리를 거뒀다고 해야 될까요? 이창호 구단이 그 다음에 기세를 좀 잘 타게 된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발판을 마련한 대국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창호 구단이 5연승 중에 첫 번째 1연승을 러시아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이제 그 최종국으로 중국의 왕시 5단과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과연 또 그 대국이 어떠했을지 특별기획 명예의 전당 세계대회 정복기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특별기획 명예의 전당 세계대회 정복기 편으로 농심신라면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하이 대첩으로 불리웠던 제6회 농심신라면배 이창호 구단의 5연승이 정말 빛나던 대회였는데요. 그중에 최종국 이창호 구단 대 왕시 5단의 대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창호 구단이 당시 왕시 5단과 대결을 펼치게 되었는데 이 중국에서는 왕시 5단이 굉장히 급부상을 해서 갑자기 또 1인자 그룹에서 아주 활약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당시 왕시 구단이 이제 마지막 주자로 나온 이유는요. 왕시 선수가
단은 좀 낮았어요. 하지만 당시 가장 컨디션이 좋은 네. 기사가 왕시 선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주자로 왕시 선수를 내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왕시 구단이 아주 컨디션이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왕시 구단이 승리를 거둬줄 것이다. 굉장히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창호 구단이 한국에서는 이미 4연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정말 이 특급 소방수로 불리우는 이창호 구단이 이번에도 해내줄 것이다. 이런 또 열망에 가득 찬 응원이 있었죠. 과연 그 당시 대국 내용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이창호 구단의 흑번입니다. 예. 당시 이제 중국 팀에서는 약간 좀 초조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이창호 선수가 4연승을 거두면서 최종국까지 오게 됐는데 그 기세가 정말 너무 무서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왕시 선수도 부담감도 너무 컸을 것 같고 이렇게 당대 최고의 선수와 마지막 대국을 펼치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지면은 결국은 5연승을 내어주면서 우승컵까지 한국팀에게 내어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시 선수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모든 승부라는 것은 부담감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이 과정이 최종국까지 오게 된 과정 자체가 왕시 선수로서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왕시 선수 현재는 이제 9단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5단으로 단은 좀 낮았지만 이제 삼성화재배에서 뭐 준우승을 차지한다든지 굉장히 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죠. 예. 지금 이제 바둑 내용을 잠깐 설명을 네. 드리면 이창호 구단이 우아기 예. 쪽에서 한 칸 구침을 선택했어요. 당시에 이 한 칸 구침은 잘 나오지 않는 수였어요. 네. 그런데 이 최종국에서 이 한 칸 구침을 뒀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언론에도 나왔었지만 이창호 사범한테 물어보니까 좀 포석 연구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보통 이창호 구단은 국제대회 이제 나가게 되면 뭐 개인전이건 아니면 단체전이건 전날 포석 연구를 많이 합니다. 네. 거의 뭐 식사할 때 빼고는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아. 예. 그러면서 포석 연구를 했었고 그 최종국의 마지막 포석이 이 한 칸 구침이었고요. 요즘에는 날일자 구침보다 한 칸 구침을 뭐 물론 두 칸 구침이 많습니다만 굳히더라도 날일자보다는 예. 한 칸을. 그 요즘에 한 칸을 많이 두지만 네. 당시에는 한 칸 구침을 두는 기사는 그렇게 흔한 기사 별로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파격적으로 한 칸 구침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또 상대 입장에서는 이거 평소에 두지 않는 수법인데 네.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초조할 수가 있죠. 그렇네요. 뭔가 좀 의표를 찔린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벌써 보통은 예전에는 이 구침 쪽에서 벌려두는 것을 다가갔는데요. 많이 더 뒀었는데 네. 이 화점 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면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때 왕시 선수도 뭐 심리적으로 되게 당황스럽고 압박감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대 최고라고 불리우는 이창호 구단이 이 새로운 포석을 또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왕시 선수 입장에서는 나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런 부담감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네요.
앞서 살펴보았던 러시아 선수와의 대국에서 이제 러시아 선수가 오히려 이창호 구단의 모양을 어깨 짚는 형태가 있었었는데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요. 이번엔 이창호 구단이 어깨를 짚어갔습니다. 당시에는 이 포석이 유행하기 전이었는데 네. 이창호 구단이 이걸 두고 나서 또 유행을 예, 했죠. 한동안 또 예선 대국장에 이렇게 네. 두는 판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예, 당시 기억이 좀 나네요. 이렇게 네. 당시를 떠올려 보니까요. 예, 지금도 인공지능이 이 뭐 그래프가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은 100이 약간 유리한 상태로 그 평가를 하거든요. 네. 덤이 일곱 7집 집 반으로 반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7집 반인데도 불구하고 흙 쪽이 좀 지금 괜찮네요. 흙 쪽이 그래프가 높다는 것은 아. 당시에 이창호 구단이 이 포석을 뭐 아주- 연구도 잘 했고 네. 뭐가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 벌써 그래프상으로도 좀 느껴지죠. 아, 그렇습니다. 예, 초반 몇 수 두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역전이 된다는 것은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포석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가장 AI에 가깝게 짰던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만큼 이창호 구단의 이 판단력과 분석력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백이 손을 빼기는 좀 어렵죠. 예, 지금 손을 빼기는 어렵고요. 어려운 이유는 이 돌이 잡힐까봐가 아니고요. 이런데 어딘가 호구를 맞게 되면 백이 또 어딘가를 두면서 후수로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럼 보십시오. 백이 어딘가 아니 이쪽에 돌이 놓여 있다고 본다면 이 세력이 이쪽으로는 발전성이 좀 줄어들었지만 여기까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여기서 손을 빼는 것은 좋지 못하죠. 네. 그래서 상변을 전개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두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실전에서도 그래서 계속 단수를 쳐 나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바둑을 보니까 이제 이창호 선수가 이 포석을 쓰고 나서 이 뒤에 이제 저도 이제 이 포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네. 여러 가지 변화들이 기억이 나는데 예. 지금 실전에서는 여기를 늘었어요. 그런데 이곳을 늘지 않으면 여기를 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때리는 건 이쪽으로 늘어서 때리는 의미가 전혀 없고요. 네. 여기서 흙이 아무것도 교환을 하지 두텁네요. 않고 나를 짜려가면은 그래도 이 빵 때리는 것을 당하는 것이 너무 두텁다. 그리고요. 여기서 이곳을 나가게 되면 여길 잇고 그럼 축으로 잡히니까 늘어야 되는데 이곳을 입구자를 당하게 되면 아. 그러면 여기를 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두고 여기를 늘면은 당장은 끊어서 안 되지만 이 끊는 것을 이쪽으로 밀면서 받게 되면 그러면은 이쪽 잡으러 사활이? 가는 것과 여기 머리를 두들기는 게 맛보기라 아, 그렇네요. 예, 이런 그 수들을 연구했던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납니다. 네. 그러면서 백이 결국은 이곳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전도 당시 이제 이 바둑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왕치 선수도 받는 것은 사실상 이제 정수였어요. 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느려 보이지만 역으로 단수를 당했을 때에는 흙 모양이 네. 굉장히 두텁네요. 그런데 흙은 이제 중앙 쪽으로 우상기 쪽과 중앙 쪽으로 두터움을 얻고 두터움을 이제 활용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예. 예, 그곳을 전개를 하면서 보통은 걸치는 건데 예전에는 걸치면 보통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이창호 구단이 생각하기에 이걸 걸치면 백이 받아주면 이렇게 둬서 이상적인 형태가 되는데 백이 흙이 걸칠 때 이 정도 협공을 하게 되면 이 세력이 지워지니까 그래서 네. 나는 그냥 걸치는 것까지 욕심을 부리진 않고 이 정도만 둬도 흙이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둔 것 같은데 그 수도 일리가 있었어요. 네. 상대방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흙의 모양을 넓혀갔던 것이네요. 백도 흙이 벌리는 것까지 뒀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귀를 말뚝을 박는다거나 해서 이렇게 집을 지키게 되면 너무 커지니까 변 쪽에 다 돌이 있으니까요. 이제 귀를 도려내기 위해서 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3-3 침입을 했는데요.
일단 저 3-3 침입수가 이 참 인공지능들도 좋아하는 그런 수인데요. 보통 양날개 형태에서 이제 3-3 침입해서 귀를 차지해 놓고 나중에 이제 삭감을 잘 하자. 뭐 이런 것이 보통 이제 이런 백의 입장에서의 전략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어떤 귀 쪽에 돌이 있고 양쪽으로 어딘가를 벌리게 되면 3-3을 침입해야 된다는 건데 네. 이젠 이론이 바뀌었죠. 어디에 돌이 없어도 그냥 3-3에 침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 3-3 침입은 요즘 이제 각광을 받는 수법이 됐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창호 구단이 2단을 젖혀갔습니다. 그냥 받는 것보다는 2단 젖히는 수가 좋은가요?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도 좀 옮겨지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은 2단 젖히는 것보다 그냥 느는 수법이 더 좋았어요. 그러면 백이 이곳을 밀면 흙이 여기를 늘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연결이 안 되죠. 그럼 결국은 여기를 뭐 끼워 있는 걸 교환하고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아니면 여기서 백이 이곳을 먼저 젖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길 막히던가 이걸 후수를 밀어야 되는데 아. 흙이 그냥 지금은 느는 교환, 늘어서 두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실전에 2단 젖히는 것은 썩 좋지는 못했어요. 네. 그냥 늘어서 방금 보여드린 변화도와 실전에 이제 나오게 될 변화도, 실전도를 좀 모양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이 한 점을 잡았을 때 우변에 흙돌이 없었다면 귀를 끊어 잡았겠지만요. 예, 지금은 귀를 끊어 잡는 거는 네. 여기를 백이 밀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돌과 이 돌이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창호 선수가 2단 젖힐 때는 잡으면 위에서 이렇게 단수 칠 생각으로 둔 건데요. 네. 이창호 구단이 원래 계획대로 중앙을 꽉꽉 틀어 막았고요. 대신 우상기 쪽을 이선에 늘면서 상변이 약간 뒷문이 열린 형태가 되었네요. 그런데 이 느는 수도 지금은 약간 빨랐어요. 아. 그냥 흙이 끊어 먹으면 넘어가고요. 네. 그냥 손을 뺐어야 예, 했네요. 선수를 당하더라도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값어치가 귀보다는 못하지만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쪽을 굳힌다든지 반대쪽을 이 나를자를 굳힌다든지 해서 이 화점 쪽에 한 곳을 굳히면서 집을 좀 확보하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곳을 늘면서 이 뒷문을 열어놓긴 했는데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기 단수까지 됐지만 이 느는 것도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럼 나중에 이쪽으로 좀 당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 늘어서 귀를 이제 집을 지키면서 살린 것이 이쪽을 당하는 것을 빼고 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네요. 예. 아, 그래서 오히려 발 빠르게 굳혀가는 등등의 수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좋았군요. 백이 이쪽으로 머리는 나와 있지만 흙이 또 여기 차단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방면에 흙돌이 오다 보면 여기가 좀 반 정도 막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 하나 선수 끝내기만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요. 뭐 이런 거 들여다봐줘서 한 요 정도 있다고 보면 이건 요쪽 방면이 선수라 사활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더라도 이런데 입구자로 두면서 네. 여기 치중간 한 칸 뛰는 것과 패를 노리는 걸 맛보기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방향에서는 여기에 머리가 나와 있는데 이쪽을 걸쳐가는 키워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의아함이 들 수도 있는데 네. 여기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백이 다른 곳을 뒀으면 흙도 어쩌면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쪽을 끊어 잡아야 되는 게 맞는지 여기를 차단하고 여기 나중에 압박하는 것을 노리는 것이 맞는지 그게 만약에 이쪽이 맞다고 한다면 이 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좀 너무 빠른 타이밍에 넣은 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역시 진행이 되고 보니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설명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른 곳에서 다시 당할 것들까지 차감을 하고 보니 우상기 쪽에 늘었던 수가 정말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네, 흑이 이제 걸쳐서 선수로 또 큰 자리를 갈 수 있게 된 거죠. 이 당시 또 월간지에서는 이창호 구단의 자전 해설 중에서는 또 저수로 이 우변 쪽 베개 모양에서 중앙 날일자 정도로 뭐 씌우는 것이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네. 두는 게 좋다는 그 당시 이제 감상은 여기 이제 다 계속해서 가게 되면 여기가 막혀 있는 형태가 될 확률이 높은데 아, 그러면 지금 이런데 2선으로 가는 것보단 나중에 여기를 통으로 집을 짓는 것이 좀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것보다는 여기 씌우는 게 좀 더 뭐 좋았다. 그렇게 당시에 이제 이창호 구단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국후 소감이었죠. 여기서 이제 왕시 선수가 좌쪽을 받지 않고 이제 좌상기 쪽을 굳혀갔는데요. 결정 지어주지 않는 것이 좀 나은가요? 그렇죠. 뭐 이쪽이 귀보다는 귀가 크긴 하지만 여기는 넓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넓은 곳에 흑돌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뭐 그런 뜻으로 보여지죠. 그렇습니다. 이제 흑도 좀 멀기는 하지만 이 두터움을 활용을 해야 돼. 네. 어찌됐건 흑은 두터움을 얻은 대신 백에게 자기 귀를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두터움을 그냥 이런 식으로 띄어서 집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멀지만 이런 곳을 압박을 해서 이쪽의 멀리 있는 두터움을 조금이라도 이쪽 방면에 영향을 미쳐야지만 이 바둑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죠. 네. 네. 변 쪽에서 다가서고 중앙으로 한 칸 뛰어서 이창호 선수가 이제 두터움을 계속 활용하자고 합니다. 예, 여기서 이걸 들여다본 이유는 이것을 받으면 그때 이것을 뛰어나오겠다는 거죠. 네. 여기서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뛰어나오면 여기를 찔러서요. 이것을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이 들여다보는 게 절대 선수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뛰면 찔러서 요 교환을 당할까봐 여기서 지금 먼저 들여다본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들여다보아서 상대의 돌을 무겁게 만들겠다. 그러자 이제 이창호 구단도 그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냥 밋밋하게 이어서 뛰게 되면 내 돌이 나중에 막힌다든지 할 때 좀 당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끈적끈적한 수법이죠. 이렇게 입구자로 붙이면서 돌파하는 네. 걸 막고 그리고 이쪽 방면에 이 석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죠. 나중에 백이 두지 않으면 젖혀서 단수까지 칠 수가 있는 거죠. 예, 바로 이제 젖히고 단수 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흑에게 백도 네. 이제 한 칸을 뛴 거고요. 있는 것보다 그래도 실전에 이수가 좋은 이유가 그곳을 찝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찝는 게 선수가 되거든요. 여기 쓰면 이 찝는 수는 후수죠. 그렇습니다. 이수가 이 돌에는 영향을 덜 미치지만 이쪽 방면에 영향을 더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있는 것보다 당연히 입구자로 붙이는 수가 더 좋은 거고요. 네. 선수로 찝으면서 상당히 또 탄력적인 형태가 된 거죠. 그 자리가 또 급소인가요? 응수타진이죠. 지금 아무것도 두지 않으면 여기를 밀어서 이곳과 이곳이 맞복이거든요. 이렇게 네.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나와 끊게 되면 끊고 넘어가게 되면 여기도 패 모양이 있고 이 돌이 중앙으로 붕 뜨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받겠느냐. 이렇게 두면 이거는 이제 한 칸 뛰게 되면 안영이 이것을 당했기 때문에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도 그곳을 네. 막은 거죠. 이제는 여길 둬도 이렇게 두게 되면 나와 끊는 게 안 되죠. 여기 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여기의 약점을 이곳을 막으면서 집을 지키면서 효율적으로 지킨 수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좌악이 쪽은 일단락이 됐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흑돌은 이 하변 쪽 넓은 쪽으로 와야 되겠죠. 네. 딱 가운데쯤으로 전개를 하게 되는군요. 예, 흑도 하변을 차지하니까 아까 이제 뭐 예전 그 월간제 이창호 선수가 이제 국구 감상에 이제 여기가 좋은 자리라고 했는데 하변 쪽에 흑돌이 온 상태에서 이곳까지 당하게 되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근처 막히는 게 거의 반 선수거든요. 네. 그러면 백이 괴롭죠. 여기가 이렇게 두어져 있다고 본다면 너무 그렇습니다. 시커매지죠. 네. 그렇게 막히게 되면 정말 들어가서 살기도 힘들고 삭감도 쉽지 않고. 그래서 백도 그 자리를 뛸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뛰고 난 다음에는 하변에 침투하는 것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흑도 그 자리를 지켜놓은 거죠. 네. 백은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었고 흑은 대신 하변에 아주 커다란 형태가 생겼네요. 또 이제 지키는 것이 이곳과 이곳이 갈림길이 있는데 네. 이쪽은 귀 쪽으로 좀 더 안전하고 붙인다든지 할 때 맛이 좀 줄어들고 근데 이쪽으로 지키게 되면 또 나중에 이쪽으로 뭐 잽을 좀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창호 선수가 막상 이런 것도 고민을 약간은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벌리면서 협공을 간 거고요. 네. 뭐 그곳은 하나 뛰어놔야 되겠죠. 네. 뛰지 않으면 좀 또 씌워서 위험할 수도 있겠죠. 예, 뭐 이 한 점이 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압박을 당하게 되면 여기가 백집이 다 나기 때문에 여길 띄어서 보강을 해놓는 거죠. 보강을 해놔야 이제 다음에 침투하는 수단이 강력해지죠. 네. 네, 왕시 선수도 계속해서 좀 끊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고 있고요. 흑이 확실하게 머리를 내밀어 놓고 나니 말씀해 주신 대로 좌상 쪽의 그 간격이 뭐 언젠가는 흑이 좀 뛰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백도 지금 이제 흙이 두터워졌으니까 다음에 이쪽 침투가 강력해서 그냥 여기 지키는 자리도 사실 좋기는 좋아요. 네. 근데 이쪽을 두게 되면 이쪽에 먼저 여기 좀 당하는 형태가 조금 남아있거든요. 이곳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젖힌다든지 할 때. 그렇네요. 예, 왜냐면 받으면 나오고 또 끊을 나와 수가 끊는 있군요. 수가 성립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뭔가 먼저 당하는 게 싫으니까 네. 이곳을 지키고는 싶지만 먼저 흑의 약점을 추궁해가는 그런 수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왕시 선수의 입장에서도 그냥 평범하게 두어서는 선제 공격을 당한다. 그래서 먼저 싸워보겠다. 이런 뜻이었군요. 하변의 흑돌이 네. 여기 한 2개 정도 놓여 있는데 2개 놓여져 있다고 여기를 다 흑집으로 내어줘서는 백이 초반에 집으로 약간 벌어놓은 것으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시 선수도 뭐 하변을 다 내어줄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그렇다면 수를 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장면이군요. 예, 뭔가 이제 수를 내려가는데 여기 좀 자충을 채워놓은 상태라 네. 지금 하변에서 수를 낼 것이었다면 자충을 안 채워놓는 것이 더 나았을까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이것을 한 칸 띄고 이렇게 둘 때는 네. 이것을 바로 결행하려고 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분명히 이거를 결행하려고 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왕시 선수가 여기 또 흙이 이제 찌르고 젖히는 수도 있고 요거 수상전이 될 텐데 뭔가 확실치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당시 심리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제 막판인데 잘못 결행을 했다가 그냥 일순간에 바둑이 끝나면 아, 그런 바둑 외적인 요소도 좀 심리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전에 여기 수를 내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결행을 하는 편이 어땠을까 아. 싶어요. 그쪽이 더 승부처로서 좀 더 가치가 있었군요. 승산이 있고. 지금 붙이니까 들여다보아서 또 이창호 구단이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네, 백이 흑의 의도를 좀 거슬러 보고자 밀었는데요. 왕시 선수도 여기 내가 결행하는 강력한 수법이 있으니까 여기 먼저 손을 대서 흙이 손을 빼지만 않는다면 여기 시한폭탄 때문에 여기 최대한 강하게 두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네. 지금 이렇게 둔 이유는요. 흙이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 모양에선 백이 여기가 상관없다면 이렇게 두는 것은 위로 젖혀가지고 네. 뭐 일단 다 백도를 잡자고 할 텐데 지금은 이곳을 나와가지고요. 이런 데가 맞게 되면 여기를 젖혀있던지 늘던지 해야 되는데 연관지어져서 뭐가 흙이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네요. 흙이 물러서게 된다면 여기를 결행하지 않고 남겨만 놓더라도 여기 좀 물러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판단으로 둔 것 같은데요. 네. 양쪽으로 어찌 보면 엮어서 수를 낼 수도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두어가게 되었던 것이군요. 근데 이창호 구단이 아예 여기를 응수를 하지 않고 손을 빼버렸어요. 네. 참 저런 장면에서 손 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흙도 여기 먼저 손을 대면 백도 상당히 괴롭거든요. 네. 여기 나중에 손이 못 따라오더라도 여기 일단 최대한으로 득을 봐놓고 생각하겠다. 뭐 그런 실전 심리였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상 여기 결행하는 게 좀 흙의 입장에서 좀 겁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드니까 바로 또 끼우는 수가 석점이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석점을 선수로 살리려면 이제 대악수 교환을 해라. 뭐 그런 뜻인데요. 근데 지금 이창호 구단은 그냥 여기를 이어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백도 지금 여차하면은 결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상당히 백이 끼워 이으면서 흙이 그 부분에도 약점이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여전히 아래쪽 끊기는 약점도 있어서 흙은 일단 지켜야 되고 일단은 많이 받아 먹은 꼴이에요. 네. 뭐 일단 백이 석점을 살리기 위해서 대학수 교환을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를 결행하게 되면 이 수상전이 정말 골치 아픈데요. 지금 바로 결행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예, 일단은 뭐 막아는 놨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막아놓고 석점을 다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네. 막아놨었어야 되는데요. 실전에는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 이게 뭐 확실치가 않은데 이 중요한 바둑에서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결행을 못한 건데 네. 실전에는 그래서 이곳을 잇는 것을 흑에게 당했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귀를 막는 바람에 그 자리를 흙이 이어서는 근데 이곳을 잇는 걸 당하니까 네. 지금 물론 여기는 백이 손이 돌아오지만 이 정말 어마어마한 악수 교환을 백이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정말 이 끼워 있는 이런 교환은 흙이 이런 데 둘 때 너무 큰 악수 교환이기 때문에 물론 백이 여기 연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좀 백이 많이 바둑이 안 좋아졌어요. 일단은 무조건 결행했었어야 됩니다. 네, 왕시 선수가 끊고 막는 수를 고민하다가 결국 귀를 막고 말았는데요. 이창호 구단이 이어서는 이창호 구단이 확실히 유리해진 장면인 것 같습니다. 특별기획 명예의 전당 세계대회 정복기 제6회 농심신라면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특별기획 명예의 전당 세계대회 정복기 제6회 농심신라면배 최종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과 왕시 선수의 대결. 이창호 구단이 결국 5연승을 거두면서 한국팀이 우승하게 된 바로 그 최종국인데요. 지금 하변에 백의 손이 돌아오기는 했어요. 근데 좌하 쪽에 오선 흙이 중앙을 이으면서 흙이 굉장히 두터워진 모습이었던 거죠. 예, 뭐 하변에 백이 뚫는 연타를 하긴 했는데 네. 이 연타를 이 악수 교환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이 악수 교환을 감당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연타가. 네. 지금은 하변에서 백이 살아도 저 악수로 인해서 그 후에 흑에게 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군요. 전체적으로 백의 집을 보시면 여기 뭐 7집, 여기가 11집, 18집에 여기는 뭐 2집에 여기 2집 정도뿐이 못 봐줘요. 네. 거의 집이 안 납니다. 이쪽이 선수라서. 그러면 뭐 20집 좀 넘는데 여기가 이제 백이 지켜야 그래도 한 10기는 하지만 20집 봐줄 텐데 반대로 흙이 먼저 두는 순간 이 집이 큰지 이 집이 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모양 빼고 흙이 여기서 압박을 하면서 선수를 뽑고 뭐 한 25집에서 30집만 만들면 돼요. 이거 모양 빼고요. 네. 그럼 여기 모양만 해도 뭐 여기 뒷문이 열려 있다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하게 두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바둑이 흙이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네,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하변에서 모양을 잘 잡고 살아야 되겠죠. 단수를 쳤고요. 흙이 또 이렇게 좀 두텁게 둘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들여다볼 때 때리면 이렇게 진행이 안 됐을 텐데 네. 이쪽으로 미니까 여기를 두텁게 하면 바로 이렇게 있는 수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흙을 또 하나의 큰 강점이죠. 네. 백을 하변에서 살려주더라도 그 두터움을 바탕으로 저 한 점을, 우변 한 점을 이을 수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하변에서 별로 잃은 것이 없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 느는 자리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아주 약간 중복처럼 보일 정도로 두텁게 둔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를 이으면 선수니까요. 지금 이쪽이 선수라서 여기 손을 빼면 다음에 뭐 이런데 돌만 그냥 여기 어디 놓이더라도 뭐 이 돌이 위험하죠.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하나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 차단을 선수로 한 꼴이 돼버렸어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그 중앙 103점이 두터운 흙돌 사이에 덩그러니 있는 셈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손실이 커 보입니다. 백은 붙이고 늘어서 우변을 확실하게 살아두었습니다. 또 흙이 선수를 잡을 수 있게 됐네요. 예. 근데 여기도요. 나중에 흙이 여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기 약점을 보강하게 되면 네. 백이 손을 빼게 되면 이 석점이 떨어져요. 이쪽 사활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백이 이거를 완벽하게 거의 사실상 선수로 허용한 게 되는 거죠. 나중에 네. 어차피 지키면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들여다보았을 때 따냈다면 지금의 모양과는 이제 다르게 전개가 됐겠지만 그래도 따냈어야 했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결과적으로는
때리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뭐 실전 심리상은 또 아. 그리고 실전에서는 만약에 들여다볼 때 때렸으면 아까 여기 응수를 흙이 또 다르게 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곳을 선수로 끊기니까 지금 여기를 이렇게 둬서 이쪽을 이렇게 막아가니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둥그레졌죠. 다음에 뭐 나중에 여기서 흙이 선수를 뽑고 이런데 어디 네. 하나 이쪽이나 이쪽 방면에 두게 되면 이쪽에서 살기는 힘들어 보이고 여기도 또 어느 정도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다 집이 나면은 아무리 곳곳에 백집이 좀 나 있더라도 도저히 안 되죠. 네. 정말 웅장한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는 흙이 정말 바둑이 많이 유리해졌어요. 네. 아까 여기 때릴 때만 해도 언뜻 보면은 이게 뭐 백이 여기 살고 나면 만만치 않은 게 아닐까 싶었는데 이거 있는 거 선수하고 여기 나를장 오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 여기 이 돌은 이제 지금은 도저히 살릴 수가 없고요. 뭐 여기도 두텁지만 여기까지 두터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예, 백이 그래서 이제 그곳을 모자를 씌워갔는데 그 모자 씌우는 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방면은 여기가 집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 모양은 어차피 커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모양보다는 이쪽 방면을 삭감하는 뭐 이 언저리나 이쪽 언저리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지금 이쪽을 두니까 다음에 흙이 둘 곳이 한눈에 들어오죠. 네. 바로 그곳은 이제 뭔가 응수타진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를 밀면 이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끊으면 그렇죠. 단수 바로 아닙니까? 단수로 잡을 수가 예, 있네요. 그래서 왕시 선수도 고민 끝에 그 수를 찾아냈는데요. 네. 근데 이 수이 또 안 좋은 점은 당장은 뭐 쉽지 않은데 여기 막는 게 선수란 말이에요. 절대 선수예요. 지금 여기 돌이 놓여지면 뚫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좀 교환을 해놓고 시간도 벌면서 교환을 해놓고 이 자리죠. 이 자리를 차지하고 나니까 이수는 이 돌을 뭐 공격을 세게 하거나 압박을 뭐 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돌 그냥 적당히 쫓으면서 여기다가 좀 집을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네. 지금 곳곳에 백집이 있어 보이지만 이 집들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쪼가리 집이라 그러는데 이런 집들이 다 합해져 봐야 네. 몇 집 안 나요. 지금 이 큰 집 하나를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원래는 일반가가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의 형태는 백집이 워낙 다 작은 집들이기 예, 때문에 너무 말랐어요, 백집이. 예. 그래서 지금은 중앙의 흙의 형태 하나로도 뭐 충분히 백의 집들이 다 대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붙이고 젖히고 일단 백이 늘어서 상변 쪽은 좀 삭감이 되기는 하는데요. 원래는 이곳에 흙집이 좀 나는 형태라면 네. 이렇게 눌리는 형태가 기분이 나쁠 텐데 그렇죠. 지금은 눌려도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백이 초반에 이런 곳을 도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도 뒷문이 열려 예, 있었기 뭐 때문에. 뒷문이 열린 집은 원래 큰 집이 안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흙은 여기에 기득권이 별로 없었어요. 뒷문이 그렇습니다. 열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흙은 이 돌은 그냥 살아가는 정도만 되면 정리가 되면 만족스러운 형태고 흙의 지금 포인트는 이곳에 맞춰져 있죠. 네. 중앙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흙의 온신경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그 젖히는 수가 젖힌 수도 축은 지금 흙이 유리하죠.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전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축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또 있죠.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실전에 백이 축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축으로 몰았습니다. 지금은 뭐 사실 나갈 수도 있어요. 네.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걸 나가게 되면 백이 단수치고 이어서 이 돌이 닫힌단 말이에요. 흑은 그렇죠. 이 두 점을 제압을 하더라도 집이 많이 불어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이 닫히는 것이 더 흑은 겁나는 거죠. 네. 중앙 흑 한 점이 닫히고 또 그 부분에서 백이 중앙을 깨면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뛰어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중앙을 이렇게 뛰면서 요 축머리를 이제는 진짜 나가는 게 되니까 네. 여기를 후수로 때리든지 아니면 이런 데를 들여다보면 아, 또 악순가요. 두텁게 이어서 예. 뭐 여기 점점 더 집이 구체화되고 이 돌은 나중에 그냥 여기 단수 치는 정도로 활용을 하겠다. 뭐 그런 뜻이죠. 네. 왕시 선수의 입장에서도 그냥 따내고 싶진 않기 때문에 네, 일단 뛰어서 백도 흑이 당장 나가는 것은 뭔가 돌파를 한다든지 해서 뭐 백도 둘 수 있는데 이 나가는 수가 남아 있으면 이쪽이나 이쪽 방면에 흑이돌이 조금만 네. 몇 개, 한두 수만 더 오게 되면 너무 강력한 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정확하게 뭐가 세게 둘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백의 뭐 안 좋은 점이죠. 네. 아, 현재 국면에서 백의 최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당장 나가는 것은 백이 싸울 수가 있지만 그 압박감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쉽게 건드릴 수가 없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상중앙, 우중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쪽에서부터 어쨌든 파고들어 보는데요. 여기를 두기 위해서 집으로는 약간 손해를 봤어요. 네. 요거 발판이 놓여져야지만 다음 행마를 디딜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수도 좀 악수였고 흑은 뭐 이쪽은 약간 깎이지만 그래도 뭐 다른 곳 이쪽 방면에 많이 침투만 안 당하면 그리고 침투를 당할 수도 없죠. 그 이유는 여기 너무 침투하려다가 보면 이 나가는 수가 또 성립이 되니까요. 네. 막 흑돌이 몇 개 오게 되면 그 이상 백이 침투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네. 흑도 지금은 뭐 소극적으로 둔다면 요 정도 지킬 수는 있는데 이 정도로는 계산이 어떨까요? 뭐 이 정도 지켜도 흑이 바둑은 우세할 거예요. 근데 여기 지키는 수보다 좀 더 좋은 수가 있죠. 네. 과연 어디였을까요? 예, 그곳 어깨를 짚으면서 여기에 돌이 놓이게 되면 원래는 이곳을 나가면 이렇게 뚫어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네. 다시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해서 둘 수가 없어요, 백이. 뭐 여기 두더라도 다음에 어딘가 한두 수만 더 손이 흑돌한테 선수를 당하게 되면 나가서 이 전체가 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백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네, 하나 치받아서. 두어 놓고요. 여기도 뭐 나가는 수가 이렇게 입구자로 나가는 형태는 요 나를자의 간격과 이 찝는 형태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형태는 너무 안 좋거든요. 네. 넓어서. 그래서 이제 치받으면 다음에 젖히는 수가 너무 강력하니까 흑도 통렬하네요.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돌 모양이 흙이 아주 깔끔해졌죠. 이렇게 그냥 나를자로 지킨 것보다 여기를 어깨를 짚어서 이 수를 두 개 만들고 이렇게 늘면서 완전히 막아놨죠. 네. 근데 훨씬- 그냥 막은 것보다는 여기 돌이 놓여져 있기 네.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이 놓여졌죠. 그렇습니다. 소극적으로 지킨 형태보다는 한 발 중앙을 지키면서도 백의 모양의 다음 추궁을 할 수 있는 날카로운 수법으로 보여지네요. 예, 이제는 뭐
나가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악수라고 할지라도 교환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흙이 이 바둑이 사실 만만치 않다면 네. 여기를 잊지를 않고 이런 곳에 붙인다든지 일단 여기를 밀어간다든지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창호 선수가 바둑이 이창호 선수의 최대 강점은 형세 판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형세 판단이 정확한 기사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최대한 안전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이기더라도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이창호 구단이죠. 네, 아주 단단하게 꽉 이어서 중앙에 약점이 없도록 했습니다. 네, 그 바람에 백도 좌변을 막아서 일단 그동안에는 굉장히 작은 집들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좌상 쪽에서 좀 큰 집 지어보자고 하고 있죠. 예. 좌상계 쪽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백집이 날 텐데 아직 3-3이 비어 있고 네. 이런데 막아져 있으면 다 집이라고 봐야 되는데 흙이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선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데 눈목자 둘 때 귀 쪽과의 관계 때문에 정상적으로 받는 끝내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 집도 뭐 약간 더 밀려서 좀 오그라들 수가 있죠, 집이. 네. 3-3 침입한 자리를 이용을 해서 안쪽으로 좀 끝내기로 파고들 수가 있군요. 예, 그렇게 날짜로 받는 수가 흙을 다 잡으러 갈 때는 좀 더 좋죠. 막아가는 네. 것보다는요. 상용의 또 맥점이죠. 네, 화점 날일자로 굳혀져 있을 때 흙이 3-3을 침입한다면 주변에 흙이 두터우면 이렇게 날일자로 잡으러 갈 수가 있는데요. 이곳을 막으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만 두더라도 넘는 것과 차단하면 이쪽을 두게 되면 그냥은 안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뭐 백은 지금 형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최강수로 이제 응수를 하는 건데요. 네. 최고로 크게 잡자. 네, 왕시 선수가 최고로 크게 잡자고 버텼을 때 이제 이창호 선수의 선택은 어디가 되었을까요? 일단 거기 끊는 자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곳을 살렸고요. 지금 왕시 선수가 만약에 여기 이런 교환이 있다면 여기 바로 받아야 돼요. 네. 안 뒀다가 여기 한 칸 뒷만 당하더라도 당연히 이 대마가 다 잡히게 되죠. 네. 근데 지금은 백이 여기에 흑돌이 놓이게 되면 또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 석점을 버리더라도 이쪽이 선수로 둘 때 이걸 살려서 이 석점을 버리더라도 지금은 여기를 둬야 됩니다. 그 자리가 정말 엄청 큰 자리가 되겠네요. 네. 일단은 먼저 중앙을 두면서 삭감을 시도했죠. 예, 당장 나와 끊을 수는 없으니까 흑도 뭐 약간 물러서서 받아야 되죠. 이 네. 입구자를 붙여서. 네. 입구자로 바짝 붙여서 막은 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곳은 뭐 젖히는 정도는 원래 흙이 이제 이렇게 늘어서 받을 생각으로 아까 붙였던 거고요. 네. 결국에는 하중앙 쪽 흙이 봉쇄하면서 만들었던 형태, 그래도 그 모양의 대부분을 흙이 꽤 집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예, 약간은 찌그러졌지만 네. 그래도 상당 부분 흙집으로 바뀌었고요. 왕시 선수가 이제 초읽기에 몰려서 그곳을 하나 이제 단수 치는 수를 둔 것 같고요. 네. 지금 여기를 이을 수는 없고 왕시 선수는 어차피 여기 둘 생각인데 이제 흙이 이곳을 둘 때 뭐 이쪽을 둬서 나중에 이제 여기 백돌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게 또 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약간은 선수성이거든요. 네. 그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창호 선수가 또 한 번 두텁게 처리를 했죠. 예, 이창호 선수는 뭐 형세 판단을 해보고 내가 뭐 굳이 여기를 네. 이렇게 둬야 되냐, 그냥 여기만 이어도 여기만 끊어도 충분하다, 그런 판단으로 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큰 끝내기 자리는 백의 손이 돌아왔습니다. 즐거움이 참 많죠. 예. 네. 즐거움이 많은 바둑. 참 두면서도 계속 뭔가 역전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굉장히 괴로운 바둑이 있는가 하면 네, 계속 이득 볼 수 있는 기분 좋은 자리들이 많은 그런 대국이 있어요. 예. 근데 그곳을 또 단수를 치니까 여기 이제 받지를 않으면 흙이 네. 때리는 건 이어서 살아요. 예. 그런데 흙이 여기를 끊고요. 네, 먼저 끊고. 그리고 여기서 치중을 가면 네. 그러면 아. 이 형태가 여기 때리고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네. 못 살아 있어요. 그렇네요. 예, 여기는 못 있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 때리면 결국은 이쪽은 귀곡사 모양이라 패가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단수 치면 이어야 되는데 흙은 여기 안 때리더라도 벌써 두 집을 이득 봤어요. 두 집 이상 이득 봤죠. 백이 여기 둔 거에 비해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하는 것만 남아 있어요. 네. 조금씩 또 흙이 끝내기를 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그것을 넣으니까 그 자리가 참 여기 맛 때문에 크네요. 도저히 안 받을 수가 없죠. 원래 이런 데 입구자 붙이면 이쪽을 둬서 잡으러 네. 가는 건데요. 지금은 여기에 흙돌이 놓여져 있으면 잡으러 갈 수가 없죠. 뭐 젖히고 연결이 돼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백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또 요 모양 자체가 백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나오면 같이 타고 나와서 네. 이 두 점을 끊어 잡으려다가 이게 또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길 늘어도 이쪽 끊기는 것은 흙이 없죠. 네. 안심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넣은 거고요. 그렇다 보니 끊기는 수가 없다 보니 흙이 늘어든 수가 더욱더 강력하게 느껴지네요. 백이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의 기사라면 우상귀 쪽을 빨리 뭐 수를 내서 네. 결과를 마무리하고 싶을 텐데 그냥 그렇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조여가죠. 네. 안전하게 변수가 없도록. 네, 그리고 상대방의 느낌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은근하게 계속 조여가는 것이 더 강력하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백도. 예, 이제는 백이 뭐 좌상귀 쪽에 집이 좀 있습니다만 이 중앙집을 당하기 힘들고 다른 곳에는 뭐 사실상 큰 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집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바둑이고요. 나중에 여기 이 논목자 갈 때도 여기를 정상적으로 응수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좌상 쪽에서 흙이 살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곳을 두면서 여기도 이제 선수거든요. 네. 원래 이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 이후에도 좀 진행이 됐습니다만 승부와는 무관한 그런 수순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 중앙을 맞좋게 있게 되면서 중앙이 한 50집 가까이 난 것 같거든요. 그 네. 집이 나면서 바둑이 여기서 내용상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57수를 끝으로 흑불계승 이창호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5연승으로 한국팀에게 우승을 안겼습니다. 이창호 구단의 5연승도 참 값졌지만 이창호 구단의 대국 내용이 참 완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대국인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왕시 선수의 바둑
내용을 보면요. 초반에 이창호 선수가 전날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한 그 포석의 네.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포석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이바둑도 마찬가지로 중반 이후에 우세를 잡으면서 그 우세를 완벽하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한 이창호 구단의 전성기 기량이 잘 드러난 한 판이 아니었나 싶고 이 대첩이죠. 네. 뭐 그 이후에 상하이 대첩으로 많이 회자되는 그 마지막 대국이었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도 공항에 돌아오면서 이 팬클럽과 또 많은 바둑 팬들의 환영에 눈물을 지었다는 후문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한국 바둑이 또 세계 정상임을 다시 한번 알렸던 네, 정말 뜻깊은 제6회 농심 신라면 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특별기획 명예의 전당 세계대회 정복기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